오늘 낭독할 책은 너와 나의 여름이 닿을 때입니다. 출판사 수담출판사. 지은이 봄, 비, 눈. 해가 뜨면 철학을 가르치고 달이 뜨면 사랑 이야기를 씁니다. 당신의 여름은 언제인가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커피나 맥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여름 이야기를 읽는 시간보다 당신의 여름을 떠올리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이 소개입니다. 21살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8월이었다. 학과 대표였던 나는 2학기 MT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금요일마다 가까운 관광지에 답사를 다녔다. 보통 총무인 혜지와 함께 가지만 그날은 혜지가 아파서 혼자 벽화 마을로 향했다. 벽화 마을은 지상철을 20분 탄 뒤 버스로 30분을 더 가야 하는 외진 곳에 있었다. 버스 정류장은 벽화 마을에 가는 사람만 이용하는 곳이라 평일엔 아주 한적했다.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나는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뜨거운 햇살에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머리를 묶으려다 멈칫했다. 답사를 다녀온 후 남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는 내 갈색 단발머리를 쓰다듬는 걸 좋아했다. 머리를 묶은 뒤 풀면 자국이 남을 것 같아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직여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이마에 한 줄기 땀이 흐르는 걸 느낀 순간 누군가 말을 걸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벽화마을 가려면 51번 버스 타면 되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다. 이마를 덮은 검은 머리에 빛나는 눈을 가진 그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무표정도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네, 맞아요. 더워서 귀찮았지만 예의 있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벽화마을 가보셨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혹시 대학교 MT 답사 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요. 이 더운 날 뭐가 그리 궁금하고 즐거운지 웃는 얼굴로 물었다. 네,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웃는 얼굴로 말하는 그를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와, 저도 답사가요. 어쩐지 관광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동지를 만나니 반가운걸요? 저는 해산대학교 약학과 06학번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학교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같은 학교라는 이유로 불쾌감이 반가움으로 바뀌는 걸 보면 학연 지연을 무시 못한다는 말이 맞는 듯했다. 저도 해산대 철학과 07학번이에요. 21살이세요? 전 22살이에요. 오늘 날이 참 덥네요. 답사날을 잘못 잡은 듯해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그가 말했다. 그러게요. 51번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인데 버스 방금 지나가서 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는 길에 보니 작은 슈퍼가 있던데 거기서 음료수라도 마실까요? 제가 살게요. 심심하고 더웠던지라 그의 말에 응했다. 아직 통사명도 안 했네요. 제 이름은 유연이에요. 안유연. 혹시 벽화마을에 있는 괜찮은 숙소 아세요? 그가 과일 주스를 양손에 들고 슈퍼 앞 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잘 마실게요. 저는 백여름이에요. 선배가 하나 민박 추천해 줘서 가보려고 해요. 네, 저도 덕분에 헛걸음 덜 하겠네요. 이름이 여름이에요? 봄, 여름 할 때 여름이요? 특이하죠? 남들이 기억을 잘해서 불편해요. 특별한 이름네요. 잘 어울려요. 저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의 칭찬에 멋쩍게 웃었다. MT 장소를 서로 추천하다 보니 버스 시간이 되어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51번 버스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버스가 정차하고 뒤에선 그가 의식되어 노란 치맛자락을 살짝 잡은 채 버스에 올랐다. 어디 앉을지 좌석을 살피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댄 순간 예상치 못했던 기계음이 들렸다. 잔액이 부족하니 충전한 뒤 이용해주세요. 나불싸. 교통카드 충전을 까먹었다. 현금을 찾으려 가방을 뒤적이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당황해서 허둥대는 내 옷깃을 살짝 잡으며 그가 말했다. 제가 낼게요. 기사님, 성인 1명 더 결제해주세요. 교통카드 충전하는 걸 깜빡했네요. 고마워요. 저 현금 있어요. 잠시만요.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다.
마음 쓸 거 없어요. 뭐 별거라고요. 그는 한사코 버스비를 받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주스도 사주셨는데 제가 너무 신세를 지네요. 신세는요. 여름씨는 어쩌다 과대표 맡게 됐어요? 그가 창문을 활짝 열며 물었다. 철학과는 몇 명 없어서 대표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한 학번에 15명인데 절반은 군대 가거나 휴학해서 8명밖에 없거든요. 유연씨는요? 정말 소수네요. 저는 입학하고 바로 휴학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과대표 지원했어요. 유현 씨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약학과라고 하셨죠? 약대 건물은 어디 있어요? 약대는 서문 쪽이요. 철학과는 동문 쪽에 있죠? 정반대네요. 네, 서문 쪽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서문 맛집 안 가보셨겠네요? 맛있고 저렴한 곳 많은데. 칼국수 좋아요? 3,000원인데 3만원 줘도 아깝지 않은 맛이에요. 그는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였다. 궁금하네요. 다음엔 같이 가요. 깜짝 놀랄 거라 장담해요. 네, 그래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다. 그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1년 반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니 벽화마을에 도착했다는 버스 안내음이 나왔다. 대화가 즐거워서 긴 시간이 지겹지 않았다. 언덕 위에 있는 벽화마을은 감각적인 벽화가 많아서 눈이 즐거웠다.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지 골목마다 포토존과 기념 도장이 있었다. 잠시만 기다려줄래요? 도장 좀 찍고 올게요. 내가 가방에서 연두색 일기장을 꺼내며 말했다. 일기 써요? 네, 거의 매일 써요. 몇 년 뒤에 보면 재밌더라고요. 제 인생은 제가 기억하고 기록해야죠. 멋지네요. 전 일기는 안 쓰지만 일기라는 노래는 자주 들어요. 이걸로 퉁쳐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제인 노래요? 저도 좋아요. 여름씨는 철학과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논술 강사나 윤리 교사 쪽 생각하고 있어요. 여름씨가 선생님 되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 학교 다닐 때 여름씨 같은 선생님 계셨으면 공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아, 뭐예요? 그럼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유연씨는 왜 약학과 왔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돌렸다. 비밀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알려줄게요. 네? 비밀이라니 괜히 더 궁금하네요. 계세요? 저기 하나 민박 보여요. 언덕 중턱에 있는 민박집은 시설도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했다. 나는 바로 예약했지만 그는 바닷가 민박집을 한 곳 더 가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그의 과 MTN 교수님도 오시는데 교수님께서 오르막 오르는 것을 힘겨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많이 가파르진 않았지만 그의 배려심에 작게 감탄했다. 마지막 골목에 들어서자 물고기 벽화와 길거리 사진기가 보였다. 여기 길거리 사진기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전 처음 봐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기계로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화질은 안 좋지만 재밌잖아요. 무료이기도 하고. 들뜬 목소리로 길거리 사진기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그럼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네, 그렇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랑 사진 찍는 건 처음이네요. 나중에 보면 재밌겠어요. 2시간 봤으면 이제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조금은 경직된 자세로 서서 사진을 남겼다. 제 메일로 사진 보냈어요.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일기장 맨 뒷장을 펼쳐서 그에게 주며 말했다. 그때 핸드폰 문자 수신음이 울렸다. 여름아, 오늘 못 볼 것 같은데 어쩌지? 취업 스터디가 늦게 끝날 것 같아. 시험이 3달밖에 안 남아서 미안해. 스터디 끝나고 밤에 연락할게. 사랑해. 남자친구 연락이었다. 답사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오니 6시였다. 저녁 시간이지만 여름이라 여전히 밝았다. 더워서인지 남자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어서인지 입맛이 없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가 말했다. 덥네요. 버스 기다리면서 맥주 마실래요? 그의 제안이 반가웠다. 자고로 여름엔 길에서 마시는 맥주가 최고 아니겠는가. 좋죠. 맥주는 제가 살게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 옆 슈퍼로 들어갔다. 그는 하이트, 나는 맥스. 맥주 2캔을 산 후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지난 MT에서 학과 동기들이랑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하던 이야기, 중학교 때 선생님께 혼난 이야기도 나눴다.
왠지 여름 씨에겐 부끄러운 기억도 다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술 기운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 붉은 빛이 돌았다. 어떤 이야기는 오래 알던 지인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더 말하기 쉽죠. 네, 비웃지 말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오줌 싼 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실례하시는 채로 그냥 집으로 뛰어갔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죠. 귀여워요. 아직 어린데 실수할 수도 있죠. 부모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할머니께서 괜찮아 우리 똥강아지 라며 다독여 주셨던 품이 아직 생각나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따뜻한 분이시네요. 유연 씨 이야기 들으니 저도 8살 때 생각이 나네요. 좋아하던 남자아이에게 고백하는 편지를 적었어요. 분홍색 봉투에 넣고 하트 모양 스티커도 붙였죠. 벌써 귀여워요. 그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편지를 전해주려고 남자아이 집에 갔어요. 같은 아파트였거든요. 그 아이는 없고 아주머니만 계셔서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온 동네에 제가 그 아이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제 편지를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돌려보신 거였죠. 아이고 부끄러웠겠네요. 아주머니는 그 편지가 너무 귀엽고 재밌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지금 초등학생이 고백하는 거 보면 그저 귀여울 것 같은데 그땐 진심이었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민망해서 많이 울었죠. 그 아이도 부끄러운지 이후로 사이도 어색해졌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버스가 도착했다. 맥주 남았는데 다음 버스 탈까요? 그의 물음에 좋다고 대답했다. 한적한 버스 정장 안 맥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처음 받고 앞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에 더 편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유연 씨는 쉴 때 뭐해요? 취미가 뭔지 궁금해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요즘은 제인 노래 좋아해요. 여름 씨는요? 저는 연극 보는 거 좋아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러 가요. 와, 연극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영화보다 재밌어요? 그럼요. 영화는 여러 번 볼 수 있지만 연극은 딱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게 매력이에요. 같은 연극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연극을 봐도 매번 느낌이 달라요. 배우의 컨디션과 관객의 호응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소극장은 무대랑 객석 사이가 가까워서 가끔 배우랑 눈이 마주치는데 그 순간 저도 무대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럼 진짜 무대에 서면 더 좋겠네요. 그렇겠죠. 사실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제가 무대에 선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연극이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 열띤 설명을 하다 보니 다음 버스가 도착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술 기운이 오른 채로 버스에 타서 스무고개 게임을 했다. 스무고개가 뭐가 그리 재밌는지 끊임없이 웃음이 나왔다. 너무 큰 소리로 웃음이 나올 때면 흠칫 놀라 기사님의 눈치를 봤다. 그와 나 둘 다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했기에 집에 가는 길 내내 대화를 나눴다. 처음 보니와 반나절 만에 많이 가까워진 것이 신기했다. 네, 오늘은 너와 나의 여름이 닿을 때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봄비는 지음, 출판사는 소담출판사입니다.